세상의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세기 말 폴란드에는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던, 그야말로 지식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식의 전당은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여성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죠. 하지만 여기 그 단단한 운명의 벽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훗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과학자, 바로 마리 퀴리가 될 인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리 퀴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과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한 인간의 찬란하고도 고독한 여정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개척해 나간 인간적인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용기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단순히 위인의 업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수많은 선택이 어떻게 그녀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에 깊이 몰입해 보시죠.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닫힌 문을 부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 폴란드는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 아래 있었고 여성에게 고등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사회 참여조차 쉽지 않은 시절이었죠. 그런 암울한 배경 속에서도 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늦도록 책을 파고들던 아이였죠.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지식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가난은 그녀의 학업을 위협했고 여성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시대의 편견은 마치 숨 막히는 공기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학의 문 앞에는 여성 출입 금지라는 냉혹한 팻말이 걸려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찬 재능 있는 소녀에게 그보다 더 큰 좌절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닫힌 문을 부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하죠. 그녀의 첫 번째 용기 있는 선택은 바로 파리 유학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고독하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죠. 그녀는 낡은 트렁크 하나만을 의지한 채 차가운 기차역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 위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렬한 의지와 지식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을 겁니다. 파리에 도착한 마리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차가운 다락방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도 그녀는 오직 학문에만 매달렸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도록 책을 읽고 허름한 실험실에서 고된 연구를 이어갔죠. 먹을 것을 아껴 학비를 마련하고 때로는 쓰러질 듯한 허기와 피로 속에서도 그녀의 학구열은 결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파리의 생활은 단순히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힌 문을 향해 온몸으로 부딪히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치열한 삶의 투쟁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오직 공부와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 번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죠. 차가운 파리의 다락방에서 오직 학문에만 매달렸던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그녀에게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의 벽이 높기만 했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 책을 읽고 허름한 실험실에서 고된 연구를 이어가던 그녀의 삶은 고독하고도 치열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것을 아껴 학비를 마련하고 때로는 쓰러질 듯한 허기와 피로 속에서도 학구열만큼은 결코 식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 번째 선택,
바로 과학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에르 퀴리였죠. 당시 피에르는 프랑스에 촉망받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파리의 한 실험실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만남은 단순한 동료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지식에 매료된 두 사람은 마치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듯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과학적 질문들을 탐구하고 밤낮 없이 토론하며 서로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었죠. 마리아는 피에르에게서 단순한 연인을 넘어 자신의 연구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를 발견했던 겁니다. 1895년 마리아와 피에르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이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과학자가 함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서약과도 같았죠. 부부가 된 그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과학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마리아는 우라늄에서 나오는 신비한 방사능 현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원자 자체의 내부에 숨겨진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혁신적인 가설을 세웠죠. 그리고 피에르 역시 아내의 통찰력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연구를 잠시 미루고 마리아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파리의 한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듯한 실험실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할 정도였죠. 난방시설도 변변치 않아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오직 과학적 진실을 향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톤에 달하는 우라늄 광석인 피치블렌더를 직접 정제하며 미지의 원소를 찾아내는 고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육체적 노동과 인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두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98년 그들은 피치블렌드에서 두 가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조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 폴로늄이라 명명했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의미에서 라듐이라 불렀죠.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발하는 라듐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경이로움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과학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의 입자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 뒤에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라듐을 분리하기 위한 고된 작업은 부부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죠.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그들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맨손으로 방사성 물질을 다뤘습니다. 마리아의 손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거칠어지고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이 인류에게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묵묵히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은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이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으니까요. 마리아 퀴리와 피에르 퀴리 부부는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 번째 선택, 과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퀴리와 피에르 퀴리 부부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과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마침내 1903년 스웨덴 할리먼의 인정을 받게 되죠. 바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라는 연계로운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연계를 안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일 겁니다. 온 세상이 그들의 발견에 경탄하며 두 과학자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라듐과 폴로늄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방사능 현상을 밝혀낸 것은 그야말로 우주의 비밀을 한 꺼풀 벗겨낸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이 위대한 영광의 순간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06년, 마리아 퀴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였던 피에르 퀴리가 마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헤쳐나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의 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 퀴리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 번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에르가 남긴 연구, 그들이 함께 시작했던 미완의 과업을 그녀 혼자서라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소르본 대학의 물리학 교수직을 이어받아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는 소르본 대학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수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과학적 탐구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에게 과학은 이제 단순한 지식 탐구를 넘어 사랑하는 이의 유산을 지키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한 번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리아 퀴리는 유부남 물리학자와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언론은 그녀를 향해 무자비한 비난을 쏟아냈고 온 사회가 그녀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신문 한 면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대중의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 과학자로서 이미 수많은 편견과 싸워왔던 그녀에게 이 스캔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뛰어난 학문적 업적은 순식간에 가려지고 오직 사생활에 대한 비난만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퀴리는 이 모든 비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적 진실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오직 과학적 탐구에만 몰두하며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1911년 그녀는 라듐과 폴로늄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규명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인물이 된 것이죠. 그것도 다른 분야에서 말입니다. 이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비극과 비난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쳐 보이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단에 서서 연설하던 마리아 퀴리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선택은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유산으로 꽃피우게 되죠. 마리 퀴리가 발견했던 라듐과 폴로늄 같은 방사성 원소들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그 영향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한때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암과의 싸움에서 그녀의 연구는 방사선 치료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환자들이 마리 퀴리의 발견 덕분에 삶의 희망을 되찾았을 때의 그 감동을요. 현대의학에서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방사선 기술들이 모두 마리 퀴리의 선구적인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빛이 오늘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거대한 등대가 된 셈이죠. 하지만 마리 퀴리의 유산은 단순히 과학적 업적의 목록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에 맞섰습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를 잃은 비극적인 상실감과 대중의 거센 비난, 그리고 스캔들이라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오직 과학적 진실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자신의 길을 향한 확고한 의지만을 붙들고 묵묵히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노벨상을 거머쥐며 세상에 그녀의 존재와 업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죠. 이는 단순한 상의 수여를 넘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신념을 선택한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이자 인간 정신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가장 찬란한 순간이 아닐까요? 그녀의 삶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용기 있는 선택과 그 선택을 책임지는 과정에 비로소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리 퀴리의 위대한 정신과 과학적 열정은 그녀의 딸 이렌, 졸리오 퀴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듯 이렌 역시 과학의 길을 걸으며 인공 방사능을 발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죠. 어머니의 연구가 딸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지적 계보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마리 퀴리의 이름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용기와 끈기,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초상화가 걸린 수많은 연구소들, 그녀의 이름을 딴 학문 분야들은 모두 그녀가 남긴 불멸의 유산이죠. 심지어 그녀의 관이 프랑스 위인들의 묘지인 판턴에 안치된 모습은 그녀가 과학적 업적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압력과 비극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마리 퀴리의 고독하지만 찬란했던 의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진정 나를 위한 결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리 퀴리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채워나간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